오케이, 어부터세요. 47화입니다. 벌써 50화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3개만 남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이 모든 영상들을 다 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문제 한두 개 정도씩 외워가지고 꼭 PC 내신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점수 얻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갑반고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내신을 좀 준비하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유익한 그런 예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복소수를 이제 당연히 거듭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거듭 제곱을 패턴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쌤도 이거를 갖다가 이제 2가지 패턴으로 보여줄 건데, 당연히 어둠의 스킬을 활용해서 복소 평면으로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정석풀이도 들어갈 건데 정석풀이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정석풀이로 푸는 게 맞아요, 이 문제는. 근데 이제 패턴을 어떻게 찾아서 그걸 설명할 것이냐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양쪽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편각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 평면을 활용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3의 이름을 찾자. 3의 이름 이렇게 이름 붙여볼 거예요. 3의 이름? 뭔 소리지? 쌤 이상하시네. 자, Z는 지금 6분의 1 빼기 루트 3i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듭 제곱들의 패턴을 잘 보면요, Z 옆에 개수 3도 거듭 제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Z보다는 3Z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3Z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강제로 3을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3을 곱한다고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3Z로 바뀌면서 3Z가 어떤 패턴을 가져가게 되느냐면 우리가 아는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당연히 2분의 1 빼기 루트 3i는 그 크기가 어떻게 되죠? 그죠?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편각을 이용해서 복소 평면을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어쩌든 간에 3Z의 n제곱과 2분의 1 빼기 루트 3i의 n제곱의 형태의 거듭 제곱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복소 평면을 사용을 합니다. 자, 복소 평면을 사용할 때는 항상 1,0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 놓고 얘가 이제 0제곱일 때 1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값도 지금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 놓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더하기를 갈 건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좌표를 잘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에서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허수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까지 가는 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한다면 1대 2대, 그러니까 1대 지금 루트 3대 2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2분의 1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다 2분의 1을 붙이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몇 도라고 할 수 있어요? 특수각에 의해서 60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편각을 60도만큼 가져가고 결국에 1제곱, 그 다음에는 60도 돌아서 2제곱, 60도 돌아서 3제곱, 다시 60도 돌아서 4제곱, 다시 60도 돌아서 5제곱, 그 다음에 다시 60도 돌아서 6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6번마다 도는 게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뭘 파악해야 되느냐면 이제 이 패턴화를 통해서 이제 연산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몇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 연산은 결국엔 곱하기 아니면 더하기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그래서 이거의 연산을 찾을 때는 이제 연산에서 원점 대칭을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더하기의 경우에는 보통 원점 대칭 찾습니다. 왜냐하면 합해서 0이 되는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예요. 대부분 이제 허수 i의 거듭 제곱이라는 거의 패턴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니까. 근데 원점 대칭이라 하면 뭔지 알죠?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원점을 뚫고 지나가는 서로 바라보는 점은 좌표값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부호가 반대가 됐다. 그렇다면 그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제곱과 4제곱이 더해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제곱과 2제곱이 더해서 서로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3제곱과 6제곱이 서로 더해서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초창기에 1제곱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1제곱과 3제곱이 더해서 0이 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쵸?
그래서 0제곱부터 5제곱까지 6번을 돌면 얘가 세트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패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를 6K로 잡아야 될 거고요. 6의 배수만큼 가는 거니까. 그런데 0부터 출발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부터 출발해서 상수 1부터 해갖고 5개의 거듭제곱항을 더하면 Z5제곱까지 더하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였으니까 6K 빼기 6이라고 잡거나 아니면은 K를 0부터 출발하는 양의 정수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패턴이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K가 몇 가지 가게 되죠? 지금 20제곱까지 가는 거니까 6, 3, 18, 6, 4, 24. 그러니까 6, 3, 18이면 그러니까 이제 K를 4번 세트를 쭉 더해주게 되면은 18제곱까지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Z3의 18제곱에다가 Z18제곱까지는 1부터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0이 되는 거겠지. 납득됩니까? 그러니까 17제곱까지겠죠. 17. 미안. 17제곱까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17제곱 부분까지는 더하면 싹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얘가 1제곱이 3제곱이랑 지금 더해서 소멸되는 거였으니까 6제곱부터가 스타트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제곱, 18제곱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18제곱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일단 17제곱까지는 상수항에는 1까지 해가지고 더해서 다 없어지는 건데 18, 19, 20제곱 3개가 남는다는 거지. 그쵸? 근데 이 18, 19, 20제곱은 사실 서로가 데칼코마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연산을 해봐야 돼요. 여기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러면 복잡하면 아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대단해요. 칭찬할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 자, 3의 18제곱이랑 Z18제곱 더하기 3의 19제곱 Z19제곱 더하기 3의 20제곱 Z20제곱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18제곱이라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3의 19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더하기 2분의 1 빼기 루트 3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20제곱 같은 경우에는 2제곱이랑 똑같은 위치인 건데 요 녀석 지금 잘 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도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다 바뀝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끼리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i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3i가 되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루트 3i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은 4가 되겠구나 라고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 빠르게 접근을 해서 오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얘가 6제곱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3z의 1제곱이 얼마다, 3z의 2제곱이 얼마다, 3z의 3제곱이 얼마다, 4제곱이 얼마다, 5제곱이 얼마다, 6제곱이 얼마다, 그것만 빠르게 거듭제곱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정석풀이를 제대로 맛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이제 꼼수를 써서 한 거고요. 이제 서술형을 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좀 어려워요. 잘 지켜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무리수 부분이나 허수 부분이 관계식으로 등장하면 쌤이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죠? 루트가 됐든 i가 됐든 등장하면 걔를 외톨이 시켜라. 그렇게 하는 거죠. 걔를 혼자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6z 빼기 1이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두게 되면은 양변을 제곱했을 때 36z 제곱 마이너스 12z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차피 양변을 제곱한 거니까. 자, 그럼 3을 옮기게 되면요 얘가 4로 약분이 될 거예요. 4, 9, 36이고요 4, 3, 12가 되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얼핏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심화가 안 됐거나 개념이 됐으니까 얇은 친구들은 이거 잘 못 볼 텐데요. 이 9z 3제곱이 결국 9z 제곱이 결국에 3z 제곱인 걸 알 수 있죠. 빼기 3z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찾아요, 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n이 1부터 6까지일 때 n이 0제곱부터 5제곱까지 되는 거 패턴 빨리 찾는 게 더 빨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얘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꼴로 볼 수 있다는 거 보이죠? 그지? 그러면 그 옆에 곱셈 공식으로 따라오는 애가 누구죠? 그렇죠.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양분의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얘가 결국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쌤 뭐 하시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Z를 원래 돌려보면 27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고요.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얘는 3Z에 우리가 지금 3Z 거듭제곱 찾고 있었잖아. 그래서 3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렇다면 3Z도 마이너스 1이겠구나. 요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납득되죠? 납득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결국엔 이 지금 1부터 3Z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Z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플러스 3의 Z의 세제곱이 될 건데 이 3의 Z의 세제곱이 결국에는 1하고 짝꿍이 돼서 서로 삭제돼서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복소평면에서 확인해봤던 그 X축에서의 0제곱과 3제곱 부분이 서로 더해서 상쇄된다 그 얘기 했었죠. 여기 위에서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3Z하고는 또 누가 짝꿍이 돼서 서로 사라지겠어요. 그렇다면 3의 Z에 3의 4제곱의 Z 4제곱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3의 5제곱 같은 경우에도 3의 5제곱 Z의 5제곱도 이 3의 제곱과 Z 제곱 부분이 상쇄돼서 없어질 수 있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전개를 하면 결국에 남는 게 누구냐. 3의 18제곱이랑 Z 18제곱 더하기 3의 19제곱 Z 19제곱 더하기 3의 20제곱 Z 20제곱이면 알 수 있는데 얘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 더하기 3Z 더하기 3의 제곱의 Z 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2,3i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거 전개할 때 1 더하기 3Z의 3Z 제곱 있지. 이거 맨 위에 보세요. 여기 6Z 보여요? 이 6Z하고 이 아래하고가 같은 거거든요 지금. 왜? 여기 아까 9Z 있었죠? 요거 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3Z의 제곱 이 부분이 합계가 0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의 합계가 0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6Z라고 하는 애는 이게 1 더하기 3Z에 9Z 제곱하고 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쌤 근데 얘는 이거 음해보호인데요. 그러니까 양해보호로 바꾸면 되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남는 부분이 더하기로 바뀌어서 지금 갑자기 그렇게 확 둔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냥 거듭제곱을 통해서 패턴을 6개를 묶어가지고 없어진다라고 입증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겠죠. 그렇게 푸는 방법인 건데요. 엄청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만 그런 만큼 갑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복소평면을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닐 수 있구나. 복소평면을 내가 규칙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가 그거를 찾아내는 영역까지 들어갔을 때 진짜 정격권이구나 라는 것을 맛볼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48회차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